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뭐 오늘 이제 오전에 NBA 파이널 보면서 케이크도 먹으면서 조각 케이크 먹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 농구 보면서 케이크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컨디션 끌어올리고 방송하러 왔습니다. 그렇구나. 야, 컨디션이 지금 100%다. 그럼요. 120%예요. 카메라만 볼 준비가 돼 있다. 그럼요. 달릴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KBL 녹화 때 좀 지친 나머지 외롭다 이런 이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었지만 저는 다시 달립니다. 케이크 먹었으니까 이제 됐어요. 예. 아니 추석 때도 뭐 찌짐이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전 먹으면서 이렇게 충전을 하셨잖아요. 아니 사람은 밀가루를 먹어야 돼요. 밀가루를 먹어야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 밀가루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방송.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이동환 기자 푸짐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NBA 핫 이슈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NBA 파이널 지금 4차전 막 끝났는데 요거 리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박 리버스 감독이 필라델피아로 갔어요. 그렇죠. 이 감독 능력이 있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득인가 독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또다시 했어요. 말로 늘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이 카이리 어빙 르브론보다 뛰어난 클러치 슈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첫 번째. 자, 레이커스가 4차전에 승리를 거두면서 3승 1패로 지금 NBA 파이널 1승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레이커스가 이제 10년 만에 파이널 무대에 나섰는데 사실 이제 마이애미에 큰 부상 변수가 있었죠. 밤 아데바요와 고란 드라기치가 1차전에 나란히 부상당하면서 고라니 조라니. 그렇죠. 고라니. 제가 밀가루 많이 먹었으니까 봐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에 레이커스가 되게 손쉽게 잡고 3차전에서 지미 버틀의 활약 앞서서 마이애미가 반격에 성공하면서 이 4차전이 엄청난 분기점이 됐죠. 그리고 아데바요까지 복귀하면서 정말 엄청난 관심이 몰렸는데 결국 레이커스가 102대 96으로 마이애미를 잡고 3승 1패 시리즈를 리드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차전까지 봤는데 느낌 일단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어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앤서니 데이비스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일단 2차전까지의 뭐 활약상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데바요가 빠진 상황에서 뭐 거의 골밑을 탈탈 털었고 자 3차전에서 사실 마이애미가 좀 이제 어떤 디나이 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데이비스 쪽에 볼 투입 을 막으면서 좀 공격에서 데이비스의 좀 활약이 줄었습니다. 3차전부터. 오늘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수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번에는 승리를 이끌었고 저는 데이비스가 아무래도 그래도 파이널 MVP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일단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스다. 데이비스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르브론은 그럼 1만의 가능성도 없다. 르브론의 가능성은 15% 정도? 15%. 그럼 이동학 기자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건데 15%면. 이유가 혹시? 일단 그 앤서니 데이비스의 공수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다. 지미 버틀러의 그러니까 4차전을 저는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1차전, 2차전, 3차전까지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1차전에 마이애미가 한 10점 차 이상으로 이기다가 그 줄부상이 나왔죠. 그렇죠. 줄부상이 나면서 LA 레이커스로 완전히 기울었고 2차전 뭐 밤아데바요 없는 상태에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골밑 놀이터가 됐고 그 마이애미 지는 게 당연했죠. 그리고 3차전 같은 경우는 좀 미묘했던 게 레이커스의 어떤 정신적 해이함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 콜의 어떤 유리함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지미 버틀러의 각성 이게 맞물리면서 마이애미가 승리 갖다 거뒀는데 그래서 4차전이 실질적인 힘 대결의 첫 번째 저는 이제 승부처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두 팀 모두 농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했으니까 마이애미는 기본적으로 공수의 어떤 조직력이 엄청 좋은 팀이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자칫 이제 공격의 중심을 두면서 수비 쪽에서 어떤 트랜지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야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철저하게 다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 그 석점 슈터인 그 덩컨 로빈슨에 대한 어떤 그 마크 그리고 지미 버틀러에 대한 어떤 스위치 수비 이런 부분이 좋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힘 차이가 누가 났느냐 뭐 르브론도 르브론이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기본적으로 지미 버틀러를 막을 때 지미 버틀러의 어떤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고 공격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고 또 골밑에서의 어떤 체이싱 블락이라든가 이런 수비의 어떤 그런 존재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르브론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보다 훨씬 더 어너더 레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비스의 이제 파이널 MVP를 예상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는 마이애미의 존 디펜스 사실 파이널까지 오게 되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게 레이커스 상대로 통할까 이것도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2차전까지 보면은 아무래도 레이커스가 르브론이라는 정말 장신 어떤 가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다가 론도까지 있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깨더라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마이애미가 3차전부터 좀 비틀고 존 디펜스 빈도를 확 낮추면서 나름의 반격을 했고 오늘도 수비는 괜찮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동 기자 말대로 이런 식으로 서로의 전술 카드가 이제 어느 정도 간파되고 서로가 대처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결국에는 힘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마이애미가 밀린 것이 컸고 오늘은 특히 이제 이 고란 드라기치가 없는 상황에서 캔드릭 넌의 야투 부진 결국에는 힘싸움 할 때 이 선수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드라기치만 있었어도 조금 더 경기 내용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 스타 플레이어 중에서 한 번 더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시리즈, 그러니까 이번 PO 시리즈가 뭐 레이커스가 기본적으로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 첫 결합의 첫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상태에서 이런 조직력을 이만큼 끌고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하고 좋은 경기력인데 근데 운도 좋았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클리퍼스가 만약에 올라갔더라면 그렇죠. 올라갔더라면 뭐 이게 가정법은 의미는 없지만 올라갔다면 레이커스가 좀 더 힘든 그런 시즌을 갖다 치렀을 것이고 또 그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뭐 고란 드라기치라든가 또 바마데바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어떤 이탈이 없었다면 아마 이 시리즈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네. 부분 그런 이제 약점을 갖다가 마이애미가 노출을 하면서 결국 이제 레이커스가 객관적 전력의 어떤 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거기서 힘싸움을 이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죠. 이제 놓치지 않은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지만 확실히 그 드라기치였던 공백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뼈아팠고 그런 부분에서 레이커스의 어떤 그 운빨도 좀 있다. 네. 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레이커스는 우승해도 그냥 운이다 이번에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냥 운 아니고 잠깐 몰아가지 말라고 그냥 운 아니 운빨이라면서요. 아니 그냥 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운의 요소 한 20% 그렇죠. 정도는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 네. 너무 강조하시길래. 네. 근데 뭐 사실 우승은 진짜 그런 운적인 것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 하이 레벨에서는 그런 운적인 요소 하나하나가 엄청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유동혁 네. 기자의 어떤 설명이 굉장히 저도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고전했을 수도 있지만은 더 쉽게 가는 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전히 존중받을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한번 쓰러졌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계속 뛰긴 했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진짜 다치면 여기도 대책이 없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앤서니 데이비스의 어떤 내구성 이런 부분도 챔프전에서 굉장히 투구를 갖다 발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예, 레이커스는 사실 큰 부상 없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왔다는 거. 뭐 에이브리 브래들리 제외하면 결국엔 다 뛰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거의 풀전력에 가깝게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었다는 점, 뭐 이런 것도 되게 긍정적이고, 마이애미는 아깝죠. 사실 이 정도로 분전을 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은 아마도 저희가 다음 방송할 때는 거의 시리즈가 마무리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드라기치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바메데바이어나 지미 버틀 퍼포먼스가 워낙 놀라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닥 리버스 필라델피아 부임. 득인가 독인가. 일단 예. 필라델피아가 왜 닥 리버스를 원했나요? 예. 요거 설명 귀요미 그렇죠. 이동환 설명 귀요미 예. 말해주세요. 예, 밀가루 귀요미 이동환 기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클리퍼스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안 한 기간에 이 닥 리버스를 잘랐죠. 네. 예, 닥 리버스를 경질하고 3일 만에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급속도로 이루어진 건데 네.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원래 필라델피아는 마이크 덴토니를 되게 점찍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오너십 쪽에서 덴토니를 좀 원하고 있었고 이제 단장 쪽에서는 터런루를 조금 미는 분위기가 있었다가 예상치 못하게 닥 리버스가 시장에 나오면서 굉장히 급하게 컨택을 하면서 거의 뭐 계약을 맺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닥 리버스가 뭐 이제 뭐 클리퍼스에서 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었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 정도 경력과 경험을 가진 감독은 없고 지금 필라델피아는 리빌딩 팀이 아니라 일정 수준 궤도에 올라 있지만은 뭔가 그 이상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몇 년째.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데는 닥 리버스 감독이 제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필라델피아는 확실한 원투 펀치는 있잖아요. 저희가 뭐 그렇죠. 트레이드 가능 여부 얘기를 했었지만 엔비드 시몬스가 있는데 이들의 어떤 역량
더 끌어내기 위해서는 리버스처럼 리더십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리그 전체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감독이 제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닥 리버스 감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지난번에 이제 클리퍼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비난 비슷하게 했었죠. 그렇죠. 많이. 네. 근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과대평가 받은 감독이다 이런 이제 현지에서 얘기를 더 많이 나오는 편인데 저는 이 감독이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장점은 뭐냐면 인격자이긴 하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리더십이 생기고 그리고 선수를 하나로 뭉치면서 슈퍼스타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뭉치면서 뭔가의 팀의 어떤 그 케미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이다.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 그렇죠. 단 이 사람이 전술가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전술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면 이제 득인가 독인가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갈라보면 일단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간의 트레이드 움직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셀러리캡 문제로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그렇죠. 악성 계약들이 있죠. 예. 토바야스 해리스도 그렇고 그 알포드도 아르포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빅4를 만약에 데리고 간다고 그랬을 때 이들이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뭉쳐서 가면 필라델피아의 객관적 전력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닥 리버스를 필라델피아에서 급구해가지고 한 것 같고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상황이 사실은 거듭된 실패로 인해가지고 플레이오프 실패로 인해가지고 약간 케미가 좀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걸 이제 본드로 붙일 수 있는 그런 감독은 닥 리버스가 뭐 최고다 뭐 이렇게 본드에 왜 너무 좋은 비유여서 네네네. 찰집니다. 목공 본드. 본드 아니죠? 본드죠. 본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근데 단 필라델피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동부를 제패를 하거나 아니면 챔피언십까지 가려고 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팀이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전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닥 리버스가 클리퍼스에 온 뒤로 뭐 클리퍼스는 계속 강팀이었지만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로스터의 힘에 기반한 그렇죠. 어떤 성적을 거둔 적이 많았었고 뭐 지난 시즌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리고 사실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컨퍼런스 파이널을 못 갔습니다. 맞아요. 물론 서부인 거를 감안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터의 어떤 역량에 비하면 좀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파이널 혹은 뭐 그 우승까지 기대를 하고 지금 영입한 건데 이게 정합한 영입인가를 지적하는 건 굉장히 옳은 것 같고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토바야스 해리스가 이제 지금의 어떤 연봉을 받게 된 계기는 이제 18, 19 시즌 클리퍼스에서 활약 덕분인데 그때 닥 리버스와 함께 했다는 점. 그러니까 닥 리버스는 누구보다 토바야스 해리스를 잘 알고 지금 악성 계약으로 평가받고 있는 해리스의 어떤 역량을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는 감독이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 시절을 보면은 사실 디안드레 조던이 닥 리버스가 처음 부임할 때만 해도 그냥 잘 날아다니는 운동력 좋은 빅맨 정도였는데 닥 리버스 밑에서 올해 수비수를 받는 최고 오렌베이급 빅맨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봤을 때 특히 시몬스, 뭐 엔비디아 이미 뭐 올라와 있으니까 시몬스 같은 선수의 어떤 영향을 더 극대화하고 이 선수의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정도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맥상통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본드로 붙인다고 그랬어요. 잖아요. 그러니까 붙이는 게 사실은 뭐 으쌰으쌰해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각 개인의 어떤 역량이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능력은 있는 감독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여기에서 뭔가 구획을 나눠주는 그런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어떤 지금 깨지기 쉬운 이런 케미가 점점 단단해지고 여기에 객관적 전력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이제 효과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단 플레이오프에서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났을 때 어떤 전술의 다양함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닥 리버스처럼 리더십 있고 이미 좀 명망 있는 어떤 감독을 영입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능력 있는 코치들을 데려오기 좋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능력 있는 코치들을 갖다 데리고 오는데 클리퍼스 그 모양을 만들었어? 그건 그렇죠. 네. 아니 뭐 그 클리퍼스 사례야 뭐 뭔 말을 해도 반박 가능한 사례니까. 폴 조지 보셨죠? 거기 올드만.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어?
예. 클리퍼스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당 리버스 부임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엘빈 젠트리를 코치로 데려온다. 네. 지금 뉴올리언스에서 경기를 했던 워낙 공격에 일가견이 있는 코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엘빈 젠트리는 지금 세크라멘토 간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당 리버스가 그런 어떤 전략가적인 어떤 자신의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는 코치들이 되게 잘 영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지금 동부지구 어떤 형태를 보면은 닉 널스, 브래드 스티븐스, 에릭 스포일스트라 같은 어떤 지략가 스타일의 감독들이 조금 이제 그렇죠. 상위권에 팀을 옮기는 팀을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시카고도 빌리 도노반 감독을 영입하면서 그리고 이제 뉴욕도 탐 티보도 왔죠. 그러니까 뭔가 감독들의 전쟁 같은 지구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당 리버스까지 오면서 뭔가 되게 재밌는 대결이 펼쳐질 것 같다. 뭔가 감독의 컨퍼런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저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당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 예를 들어서 보스턴의 빵 감독이나 그 마이애미의 그 스폴스트라 감독이나 뭐 여러 이제 좋은 감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더욱 비교가 될 텐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조금 그래도 부정적인 면이 좀, 그러니까 우승까지가 아니긴 아니다. 클리퍼스를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와? 아니 클리퍼스 얘기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짜증나 죽겠네 아주. 그렇죠. 사실 뭐 그만큼 이덕 기자가 클리퍼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좋게 평가했기 때문에 아니 좋은 팀이 있으면 그 좋은 팀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1도 없었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득인가 독인가 요거 약간 문제 제기를 주제로 삼았었는데 그러면 독일 수 있다. 저는 50대 50. 50대 짜장 반, 짬뽕 반. 짜장면 짬뽕. 그러면 베스트 아닌가요? 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라. 그런 반반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짜장 반, 짬뽕 반이니까. 짬짜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렇죠. 표현을 잘못했네요. 짜장 반, 단무지 반. 단무지가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별로네요. 그러니까 이제 필라델피아도 객관적 전력, 계속 말씀드리죠. 객관적 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다. 그러나 플레이오프 때는 더 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객관적 전력을 얼마나 높여주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이제 팀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판을 설치를 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동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근데 저는 코치 영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NBA가 지금 사실 이 감독들의 유형이 어쨌든 리더십이 좋은 감독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 저는 당 리버스가 그 분위기에 맞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몬스나 엔비드 동기부여 시켜준다든지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를 로드 매니지먼트 하면서 시즌을 끌고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엔비드 관리를 하는 법도 되게 잘 알 거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해요. 단기전에서 전략은 어차피 뭐 코치들이 같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저는 이제 뭐 클리퍼스의 실패는 토론토의 책임이지 당 리버스의 책임은 아니다. 필라델피아는 아마 뭐 동부에서 한 3연에 들고 1라운드에서 뚝 떨어질 겁니다. 벌써부터 예언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이게 딱 그런 시스템이거든.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두고 보시죠. 지난번부터 예언을 너무 안 받으라고 있어. 과감해지고 계시네요. 끝이 없어요. 저는 원빈이에요. 원빈. 1위농구의 원빈. 원빈이요? 내일이 없어요. 저는. 내일. 오늘만 살아. 류저씨.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리 어빙. 자, 했어요 또. 어빙이 팟캐스트 듀란트가 하는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듀란트 칭찬만 하면 되는데 괜히 애꿎은 르브론을 건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뭘 했냐면 그 지금 브루클린의 신인 감독 스티븐 애쉬에 대해서 감독권에 대한 또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스티븐 애쉬 얘기 먼저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애쉬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어빙이 다음 시즌 우리 팀은 뭐 한 명의 감독이 없는 팀일 그러니까 감독이 한 명이 아닌 팀일 거다. 어떤 경기에서는 내쉬가 감독 역할을 할 거고 어떤 경기에서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어떤 경기에서는 듀란트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코칭과 관련된 어떤 리더십을 돌아가면서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저는 좀 이제 뭐 뉘앙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였어요. 감독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인정을 좀 덜하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지 않냐.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방금도 당 리버스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NBA의 감독직의 어떤 감독직에 대한 인식이 계속 어떤 리더십적인 부분에 되게 그리고 매니지먼트적인 부분에 되게 좀 초점을 맞춰가는 분위기라 어빙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장 르브론이 있었던 팀들만 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독이 뭐 선수들을 끌고 가죠. 하지만은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 내고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맞춰주는 경향이 되게 강하다면 NBA는 되게 심해요. 그게 스타 플레이의 파워가 워낙 심해서. 그래서 어빙이 사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은 알겠어요. NBA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굳이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야 됐나.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표면화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감독이라 하면 물론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어떤 매니지먼트 개념에서 감독이 어떤 그런 그 매니지멘트적인 어떤 요소들이 더 많아졌고 그 실질적인 어떤 리더십 부분은 슈퍼스타들하고 그 나눠 갖는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형태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시너지가 났을 경우에 우승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파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선수는 선수고 감독은 감독이 이런 이제 구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표면화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그렇죠.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감독의 영역에 대해 다 존중을 해주고 대신에 그렇게 되면 감독도 당연히 선수에게 그런 부분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나눠주고 공유하고 여기서 시너지가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건 감독은 감독이지만 우리가 리더십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팀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어떤 선수단을 장악하고 그렇죠. 같이 가야 될 감독에 대해서 그 감독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넘나들 수 있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저 역시 적절치 않았다. 그렇죠. 첫 번째는 네. 스티븐 내이시가 초보 감독이고 그러면 만약에 슈퍼스타라 그러면 케빈 듀란트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얘기는 스티븐 내이시는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고 나는 그를 믿고 항상 따를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갖다 했었고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케빈 듀란트는 그냥 뭐 모범생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게 팀이 돌아가는 어떤 동력에서는 좀 더 시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발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빙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티븐 A씨는 초보, 그다음에 어빙은 그 전 이제 보스턴이나 다른 팀들과 어떤 했을 때도 계속 트러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으로 자꾸 논란을 만들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발전을 해 나가려면 브루클린에서 이제 새로운 뉴 라이프를 하는데 발전을 해 나가려면 여기에서 좀 더 맞춰주는 어떤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그 입을 털면서 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는 너무 좀 미성숙한 거 아닌가 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저도 미성숙하다는 표현에 공감을 하고 보스턴 시절에도 뭐 동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비난 좀 약간 적합하지 않은 어떤 비난을 해서 팀 분위기를 흔들게 만들고 그게 사실은 보스턴의 기대치가 높았음에도 어떤 무너지는 어떤 원인이 됐었고 이게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게 또 이제 르브론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까지 내가 뛰었던 팀에서는 내가 최고의 클러치 옵션이었다. 하지만 브루클린에 왔고 듀란트가 있다. 여기서 나는 이제 커리어 처음으로 클러치 타임에 내가 아니라 다른 선수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르브론을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듣는 사람은 바로 클리블랜드 시절에 르브론보다 자기가 더 강력한 클러치 옵션이었고 르브론은 클러치 타임에 믿을만한 선수 동료가 아니었다는 말로 바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경솔해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본인이 그렇다고 해도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는 괜히 또 논란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 듀란트 칭찬하면 되지. 그걸 그렇죠. 가지고 뭐 르브론과 비교를 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을 좀 넘는 그런 그렇죠.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빙이 이제 그런 어떤 비난 여론이 나오니까 이거 뭐 언론에서 만드는 거짓 여론이다. 그런 내러티브에 속지 마라. 나는 그런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저도 되게 고민해봤거든요. 이게 어빙이 진짜 다른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한 게 아닐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빙 정도의 위치와 나이와 경험이 있는 선수라면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어갈지 자기 발언에서 그거 정도는 고민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되게 경솔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어빙이 르브론보다 뛰어난 클러치 플레이어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어빙이 뭐 이제 2016년 파이널에서 그 마지막에 그 3점이라든지 이런 인상적인 슛을 넣은 적이 몇 번 있긴 했지만은 그 몇 번을 빼면은 거의 뭐 어빙이 클러치 슛을 넣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오히려 기록적으로 보면 르브론이 훨씬 더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자료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마지막 2쿼터 동안 이제 뭐 어떤 리드를 가져온다든지 동점을 만드는 슛을 시도했을 때 어떤 기록이 그 승부처에서의 어떤 그런 시도. 그렇죠. 예. 르브론이
이제 야투율이 45.5%, 3점 성공률 47.4%였는데 카이리 어빙은 28.6% 야투율, 그리고 3점 성공률 33.3%에 불과했습니다. 야투 성공한 것도 르브론 30개, 어빙 2개예요. 설사 예를 들어서 네. 자기가 클러치에 대한 어떤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제가 너무 이제 도덕군자 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빙은 수비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몸빵해주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공수겸장이라면 뭐 클러치 능력 나 좋아 뭐 이렇게 자신감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선수가. 그렇죠. 그럼 그런 상태라면 자기 어떤 커리어를 좀 더 이제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비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클러치에서 슛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근데 클러치만 얘기를 하면 야 너 수비 약하잖아. 예.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렇죠. 예. 야 클러치에 슛을 네가 한 방 넣고 그러면 또 클러치에 또 맞을래? 한 2방?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화법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살면서 되게 많은 그런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해도 화법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빙은 약간 화법이 잘못된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사과하셔야 됩니다. 예. 어빙은 사과하라. 예. 저희는 사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1위 농구를 보고 사과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빙은 1위 농구를 보고 배워라. 그렇죠. 예. 구글 번역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영어 자막 제작진이 넣어주시면 어빙이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쟤들이 넣겠어?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런 영향이 되시는데 예, 너무 바쁘시니까 안 넣겠죠. 예. 아니 30분 내로 끊으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예. NBA 핫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